좋아요, 구독!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어제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정부가 중국 대형 비료 제조업체 일부에 신규 수출 계약 중단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인데요. 중국의 요소수 수출 중단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관련 상품 부족 현상이나 가격 상승 촉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KG케미칼과 롯데정밀화학, 조비, 누보 등에서 강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와 있는 보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중국 대형 비료 제조사들이 이달 초부터 요소 신규 수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 보도 내용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모든 이런 이 원자재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공급이나 수요단에서의 좀 이벤트가 생기면 당연히 이렇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게다가 다들 아시겠지만 요소수로 이전에도 한번 엄청나게 시끄러웠었잖아요.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있으면 그때 얼마나 올랐지, 그리고 그때 수급이 쏠렸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강력한 수급적인 기조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중국 내 요소 가격도 좀 상승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건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대외적인 이슈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이제 공급단에서의 좀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요소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일부 기업들에게 이렇게 재고 관리를 하라고 얘기를 한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정부가 전반적인 기업들에게 다 이제 수출 제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공급망적인 부분에서의 좀 문제가 대두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중국 쪽에서 최대 요소 생산 기업 중에 하나죠. 중농그룹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유통량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또 수출에 대한 비중을 줄여오는 또 이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상 자발적으로 했는지 네. 아니면 이제 또 은근슬쩍 압박이 있었는지 그거는 나중에 되면 다 알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기조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비료 관련된 쪽이 먼저 좀 이벤트가 됐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이런 요소수 관련된 이벤트가 터졌을 때 좀 전방위적으로 이 테마가 돌았잖아요. 네. 이제 비료 움직이면 사료 곡물 움직이고 거기서 음식료도 움직였었고, 또 요소수를 판매하는 거에 영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은 전부 다 좀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즘 특히나 이제 테마적인 흐름을 좋아하는 또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오늘의 좀 이슈를 조금 더 이렇게 커지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소 가격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요소 공급을 조절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서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슈가 한 2021년쯤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네네네.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 정부의 경우에는 수급처를 좀 다변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의존도가 70% 정도였는데 지금의 의존도를 살펴보니까 거의 90%에 달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수치가 높아진 이유가 좀 궁금하고 그때처럼 요소수 대란이 다시 또 재현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 정부의 명확한 이 발표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이슈가 더 확장이 될 수도 있고 네.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일단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89.3%,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보시면 카타르가 그나마 6.1이고 베트남이 네. 0.2인데 이게 인도 쪽 부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7%대까지 좀 이 점유율이 높았다가 이게 네. 올해 상반기에는 0%까지 떨어졌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 제품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결국에 가격이죠. 네. 가격적인 부분이 워낙 대량적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가격적인 경쟁력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요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공급망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게 좀 발목을 잡는 이슈겠지만, 사실상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전혀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가격을 싼 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발 비중이 다시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21년대가 이제 70%대였고요. 네. 이게 이제 경각심이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다음 해까지는 66%대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안 또 이슈가 없으니까 당연히 가격 싼 걸 선택해서 다시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왜 이 요소수에 대한 수출 이슈가 생겼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인도네시아산이 지금 이제 이 인도 쪽에서 대형 입찰을 해버렸대요. 요소수를 거의 다
그러니까 많은 물량들 다 가져가니까 이게 유통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거의 없는 거죠. 이게 거의 100만 톤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기간에 물량이 없으니까 이제 국내 유통이나 거기에 따라 이제 가격이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더 수출을 해버리면은 사실상 이제 국내에서 유통할 수 있는 양이 적어지면 자국은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국 당국에서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슈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기전 일단 모멘텀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부 정책으로 아예 확장이 돼서 멈춰 나갈지 네. 아니면은 뭐 자체적으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뭐 중농기업 그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줄여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이제 수요가 단기간에 또 해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공급망 이슈가 안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면 좀 오늘 급등 나왔었던 종목군을 굉장히 또 빠르게 차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확장이 되느냐 축소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좀 주가의 탄력도는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소수 이슈와 관련해서 확장이 될지 축소가 될지 한번 계속해서 저희가 좀 따라가 봐야겠네요. 그렇다면 KG케미칼의 경우에 지금 좀 엮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뭐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겠어요. 뭐 윗꼬리 아랫꼬리 모두 달렸지만 23%면 굉장히 급등 양상이고 전거래일에 뭐 시간의 거래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쯤이었죠. 액면 분할 이슈가 있으면서 유통 주식수가 확대되기도 했는데 이 주가 자체만 지금 차트만 놓고 보면 하락에서 좀 반전을 꾀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저는 사실상 뭐 오늘이나 아니면은 다음 거래일 정도까지 해서 일단 좀 일부 물량을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장 초반에 대거 상한가에 들어가 있었던 종목군들이 지금 다시 20%대까지 조금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조비도 원래는 상한가 들어갔었죠. 근데 이게 지금 상한가가 또 풀렸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막판으로 갈수록 사실상 이게 하방 물량이 또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주말이고 예를 들어서 중국의 당국으로 확대가 되는 이런 부분으로 된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 만약에 주말 사이에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비만이라든지 또 이런 바이오 쪽으로 굉장히 수급이 쏠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 이벤트가 또 터져 나오게 되면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면 이쪽이 묻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주말이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는 주가가 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는 기업이 계속적으로 이벤트를 받거나 하면 당연히 이제 조금 많은 거래량을 동반해서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 수 있고 가격적인 부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접근도는 높아지죠. 대신에 이제 유통 주식 수가 많아진다라는 건 그만큼 무거워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대주주들의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이제 유통 주식 수를 좀 보게 되면 이전보다 6배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급등력이 단기간에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거래량이 많아져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유통 주식 수가 적다라는 거는 고가 행진을 계속할 때 따라잡는 거는 힘들지만 대신에 상승력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통 주식 수가 많으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있지만 오히려 주가가 상승력이 나올 때는 또 이 발목을 잡는 그런 또 역할을 하거든요. 물론 이전에는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가 뭐 PBR이 1배도 안 되고 뭐 PER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실상 동종업계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싼 주식인 건 맞지만 이 이슈가 사실 저평가 매력도로 지금 부각이 된 게 아니라 롯데정밀화학과 더불어서 KG케미칼이 이런 요소수 쪽의 점유율이 상당히 과점 시장이니까 그쪽이 부각이 돼서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단순히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유통주식 수가 많아진 거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뭐 물론 다음 거래일에 앞서 말씀드린 이슈가 이렇게 바뀌면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지만 만약 이 상황에서 이슈가 추가적으로 더 확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본다면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액면 분할 이후에도 주가가 많이 빠졌고 거기에 따라서도 좀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거래일 동안에 좀 조정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좀 매수가 들어왔던 물량은 뭐 금일장에서 다 팔아도 단기적인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KG케미칼의 경우 보수적으로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니온의 경우에도 지금 음봉으로 전환이 되어 있네요. 그래도 12%대 강세 정도는 보여주고 있고 유니온 머티리얼의 경우에도 3.94%의 강세를 보여는 주는데 또 음봉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또 오늘 상승세를 보이다가 좀 주가가 꽤 많이 밀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최근의 주가 양상은 어떻게 보셨고 또 주가가 추가로 상승할 여력은 또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은 제가 이전에 마감장에서 소개를 드려서 뭐 100% 넘게 수익도 났었던 이런 종목군들인데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눌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죠.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이 오늘 급등이 나온 이유는 이제 불소원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5대 요소 회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부각이 됐는데 사실상 지분을 갖고 있는 거지 이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게 표현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 구조상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이제 지분을 갖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주가의 탄력도는 충분히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기업이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 AKG 케미칼이라든지 뭐 롯데정밀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뭐 상한가를 가거나 추가적인 급등이 계속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사실상 차익이 가장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히토류 관련된 종목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게 지금 요소수가 만약에 뭐 추가적으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무역 전쟁에 대한 이런 확장 여파로 만약에 나온 거라면 지금은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3파전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 히토류에 대한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히토류 부분에서의 공급망이 이슈가 되면 이 종목은 이제 페라이트라는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됩니다. 이제 마그네슘 자세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적인 생산력은 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최근에 히토류 쪽에서도 포커스가 베트남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베트남으로 넘어가면 기존에 뭐 물론 유니온 머티리얼 뭐 이런 이런 종목군들도 가겠지만 지금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성환이나 세토피아라는 종목이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관련된 이슈가 언제든지 부각이 될 수 있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등력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 종목을 조금 보신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윗꼬리를 달렸었던 부분은 확실히 좀 넘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유니온 같은 경우는 6,800원 라인이 장대 양봉으로 이게 뚫어주는 이런 기조들이 나타나줘야 추가적인 상승력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이전에 8월 21일에도 6,700원 라인에서 확 눌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6,740원에서 확 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전에 그 매물대 라인 부분이기 때문에 뚫어주기 위해서는 정말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상승력이 나올 때 보시면 이전에 주가가 굉장히 폭발력으로 터질 때보단 거래량이 월등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횡보 라인에서 급등력이 나올 때마다 약간 매집봉처럼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빠르게 급등이 나오면 일단 차익 실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평선 자체가 같이 좀 뚫어주는 그런 기조가 나올 때 좀 연속적인 시세 흐름을 바라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를 때 차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미시네요. 그렇다면 또 앞서서 또 좀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들입니다. 뭐 조비와 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늘 크게 좀 올랐다가 좀 음봉을 형성 중인데 그래도 급등세는 많네요. 조비의 경우에는 27%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누보 역시 음봉인데 7%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두 종목의 경우에는 뭐 글로벌 식량 이슈와도 엮이면서 비료주로도 계속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요소수로만 엮이지 않으니까 비료주와 관련해서 봤을 때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거기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곡물 협정 종료가 됐죠. 물론 이제 튀르키예와 뭐 소량의 뭐 어느 정도 부분에서의 좀 유통에 대한 얘기는 최근에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기후 변화가 라니냐에서 엘니뇨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먹는 곡물 쪽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소프트한 쪽, 뭐 설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넘어갔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커피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산량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요. 물론 저는 앞으로는 이런 생산량에 대한 부분들, 작황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뭐 사료 곡물이라든지 특히나 음식료는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선물 가격이 그렇게 크게 급변동이 나오고 있지도 않고요. 최근에 급변동이 나오더라도 현물로 전달이 안 돼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이쪽 섹터가 강하게 움직일 때는 선물 가격이 급등이 하면 현물 가격으로 반영이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기조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는 뭐 재고량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거나 그런 이벤트가 없다면 사실상 지금 요소수로만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비료나 곡물, 음식료 쪽에서 이런 거와 상관없이 본다라고 하면 단연 음식료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와주고 있는 뭐 라면 쪽도 지금 살짝은 꺾이고 있는데 사실상 이쪽은
뭐 먹는 쪽이고 한번 문화로 들어가면 벗어나기가 어려운 섹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을 보시는 게 조금 더 펀더멘털상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조비의 차트를 보시면요. 네. 최근에 이제 이런 이 전쟁 이슈가 있었을 때 사료곡물 쪽보다도 훨씬 더 못 갔고요. 그다음 계속적인 우하향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마저도 급등이 나오면 이렇게 좀 강력한 꼬리를 만들면서 좀 눌리는 기조가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요소를 이제 배합해서 비료를 만들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아직까지는 안 눌렸지만, 누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게 지금 7%이긴 하지만 장중에 상한가 갔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22%, 3%가 빠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언제든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빠른 차익에 대한 그런 이제 분할 매도 관점은 반드시 좀 갖고 보셔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장기로 보실 거면은 차라리 음식료를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비료 관련주들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고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음식료 업종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요소수 관련된 쪽을 쭉 살펴봤는데 탑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 일단 롯데 정밀화학으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뭐 KG케미칼은 거의 뭐 상한가 부근까지 움직였는데, 롯데 정밀화학은 지금 6%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중에 15%를 좀 넘지 못했다라는 점. 근데 이제 최근에 롯데 정밀화학을 그냥 요소수를 빼고 놓고 보더라도 사실상 좀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좀 긍정적인 리포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상으로도 주가가 충분히 좀 업황 대비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일부 품목에서는 좀 선방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충분히 좀 바닥간에서 모아가시기에는 좀 나쁘지 않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그린 소재 사업 쪽이 좀 상당히 좋아질 거라는 점. 그리고 이 회사가 2분기와 3분기가 최대 성수기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까지 최대 성수기가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좀 반응 기대들이 나오고, 최근에 이제 뭐 화학 부분에서도 좀 이제 정유 쪽부터 움직이고 수요가 살아나는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있거든요. 결국엔 업황이 최악을 거의 지나가고 있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턴어라운드를 한다면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차라리 요소수는 뭐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본업으로만 보더라도 충분히 좀 중기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순현금 자산 흐름이라든지 보유 가치 등을 봤을 때 이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방 룸은 충분히 좀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업황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뭐 충분히 좀 더 눌렸을 때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